거짓의 오후, 붉은 거울. 유리는 붉은 오후의 햇살 속에서 눈을 떴다. 방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오래된 거짓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 한쪽에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거울을 바라보다가 멈췄다. 거울 속에 자신이 미묘하게 다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야. 입술이 스스로 움직였다. 오늘은 남편 준호의 생일. 그리고 그녀의 복수의 날이었다. 유리는 리모컨을 눌러 커튼을 열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재벌가 저택의 정원. 그곳에는 그녀의 시어머니 강 회장이 이미 하인들을 지휘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준호 생일상은 꼭 내가 직접 준비하마. 며느리는 손 하나 대지 마. 그 말은 언제나처럼 가시로 포장된 명령이었다. 유리는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님. 그럼 전 조용히 준비만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거울 속 유리가 속삭였다. 오늘 네가 웃을 마지막 날이야. 준호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겉으로는 잘생기고 부유하며 성공적인 사업가. 하지만 유리의 가슴 속엔 오래전부터 썩어가는 균열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 속 지연이라는 이름, 밤마다 몰래 나가던 이유, 그리고 결혼 전 약혼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약혼녀가 바로 그녀의 여동생이었다는 걸. 유리 언니 정말 축하해요. 언니가 그런 집안에 시집 간다니 꿈만 같아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지연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미묘한 질투가 서려 있었다. 유리는 알아챘다. 그날 밤 지연이 사라졌다. 그리고 7년이 지났다. 오후에 햇살이 붉게 번지는 시간. 유리는 강 회장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책장 뒤에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있었다. 표지엔 붉은 잉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양자 입양 서류 한준호 1996. 유리는 손끝이 떨렸다. 양자?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는 강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즉, 이 집안의 상속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준호였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았다. 당신한테 묻고 싶었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이 집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준호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이상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결국 알았구나. 그날 밤 생일 파티가 열렸다. 언론사, 재계 인사, 가족들 모두 모였다. 유리는 붉은 드레스를 입었다. 피처럼 붉은 거짓의 색이었다. 축배가 오르자 강 회장이 말했다. 이제 우리 준호가 그룹의 후계자로 공식 선포될 것이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때 유리가 잔을 들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후계자는 준호 씨가 아니라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유리,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신이 진짜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그녀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의 눈이 번쩍였다. 강 회장은 손이 떨리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냐? 당신이 숨긴 거잖아요, 어머님. 친아들이 아니라 고아원을 통해 데려온 양자. 파티장은 혼란에 빠졌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걸로 만족하냐? 유리는 속삭였다. 이건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거울이 반짝였다. 붉은 거울 속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사라졌던 여동생 지연의 얼굴이었다. 지연? 거울 속 지연이 미소 지었다. 언니, 이제야 기억났어? 그때 거울이 쩍하고 금이 갔다. 피처럼 붉은 조명이 파티장을 뒤덮었다. 유리는 비틀거리며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만해. 제발. 아니, 언니. 이제 시작이야.
모든 거짓은 붉은 오후에 드러나니까. 붉은 조명이 꺼진 후 파티장은 폐허가 되었다. 깨진 잔과 흩어진 꽃잎,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 모를 한숨들만 공기를 채웠다. 유리는 홀로 무너진 샹들리에 옆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서류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됐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상처가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웃었다. 축하해, 유리. 오늘 네가 이겼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긴 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싸움? 그가 비웃었다. 넌 아무것도 몰라. 그 서류? 그건 미끼야. 유리는 눈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내가 양자라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네 어머니가 만든 일이야.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무슨? 그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내 친엄마, 박선희. 강 회장의 집사로 일하던 여자. 그녀가 강 회장의 아들을 납치하고 나를 대신 넣은 거야. 유리는 숨을 멈췄다. 말도 안 돼. 믿기 싫겠지. 하지만 거울 속 내 여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 순간 거울이 또다시 깜빡였다. 조용한 서재의 한쪽 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래, 언니. 나는 다 봤어. 지연의 목소리였다. 붉은 거울 속에서 그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검붉은 피눈물이 흘렀다. 유리는 비명을 삼켰다. 지연, 넌 죽었잖아. 죽은 건 몸이지. 마음은 여기 있어. 언니가 나를 묻은 그날부터 이 거울 속에서 7년 전 유리는 기억을 되짚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지연은 약혼이 깨진 후 정신이 불안했다. 유리의 결혼 전날 밤 두 자매는 심하게 다퉜다. 언니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나한테 남는 건 뭐야? 사랑은 내가 먼저 받았어,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그 순간 유리는 지연의 손목을 밀쳤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동생의 몸. 피가 번지는 카펫. 지연. 그녀는 울며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이후 시신은 사라졌고 유리는 강 회장의 협박에 입을 닫았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 아이는 불행한 사고로 처리될 거야. 현재 거울 속 지연이 말했다. 그날 언니는 나를 죽이지 않았어. 그 집안이 나를 죽였지.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이야? 강 회장이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입양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넘겼어. 준호가 눈을 크게 떴다. 그 프로젝트. 그래. 지연은 웃었다. 거짓의 기억을 심어 인간을 새로 만드는 실험. 그들이 만든 첫 번째 성공작이 바로 너야, 준호. 준호는 뒤로 물러섰다. 그럴 리가 없어. 내 기억 속 부모, 사랑, 성공 전부 조작된 거야. 거울은 그걸 증폭시켜 보여주는 장치였지. 유리는 몸이 떨렸다. 이게 다 현실이야? 거울이 흔들렸다. 유리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뒤섞였다. 결혼식, 피, 웃음, 파티,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다음 날 새벽 유리는 집을 나섰다. 그녀는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거기에는 붉은 거울 프로젝트의 문서가 숨겨져 있었다. 문을 열자 먼지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역시 왔군요. 강 회장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유리야, 넌 몰라도 되는 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당신이 내 엄마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준호를 실험체로 삼았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유리는 서류를 던졌다. 이걸 언론에 넘기면 당신은 끝이에요. 강 회장은 웃었다. 그 전에 널 없애면 되겠지. 총소리가 울렸다. 유리의 어깨에 피가 튀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악마야? 강 회장이 다가왔다. 악마는 진실을 말하는 법이지. 거짓은 언제나 인간의 것이거든. 그 순간
거울이 깨지며 지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만! 거울 속에서 붉은 빛이 폭발했다. 유리와 강 회장은 동시에 쓰러졌다.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다. 창밖엔 다시 붉은 오후. 유리는 의식이 흐릿한 채로 거울을 찾았다. 하지만 병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유리 씨, 축하드려요. 아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유리는 숨을 멎은 듯 했다. 아이? 내 아이요? 네. 남편분이 아주 기뻐하시더군요. 남편?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요. 지금 면회 오신대요. 유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시 시작하자, 유리. 그녀는 거울이 없는 병실에서 그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의 눈동자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유리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띵했고 몸 전체가 쑤셨다. 붉은 오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유리 씨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간신히 거울 대신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봤다. 피가 묻어 있었다. 아, 아니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문이 열렸다. 준호가 들어왔다. 완벽한 웃음, 완벽한 몸짓. 하지만 눈동자 속에 알 수 없는 붉은 빛이 번졌다. 다시 시작하자, 유리. 유리는 손을 뻗어 그를 밀쳤다. 당신 여전히 거짓뿐이야. 준호는 웃었다. 거짓은 인간에게 필요한 양분이지. 하지만 오늘부터 너는 진짜를 보게 될 거야. 그 순간 창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검은 코트, 붉은 머리칼. 지연. 유리는 숨을 멈췄다. 거울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녀가 현실로 돌아왔다. 지연은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언니, 이제 기억이 돌아올 차례야. 유리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기억이 조각처럼 흩어졌다. 7년 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그날의 기억. 강 회장의 음모, 입양 서류, 거울 속 실험. 모든 게 파편처럼 머릿속을 찔렀다. 당신이 살아있었던 거야? 유리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그렇지. 하지만 나는 그동안 거울 속에서만 살았어. 그리고 이제 언니가 나를 찾으러 왔지. 병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강 회장이 붉은 눈빛으로 들어왔다. 유리, 지연, 너희 둘 다 내 계획을 망치다니. 그 순간 준호가 서류를 들며 말했다. 강 회장, 이제 끝이에요. 아이들의 삶 모든 거짓 다 폭로될 거예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폭로?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붉은 거울 속의 진짜 기억은 내가 조종한다. 거울이 깜빡이며 병실 한쪽 벽에서 나타났다. 붉은 빛이 번쩍였다. 유리와 지연, 준호 모두 눈이 부셔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언니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거울 속에서 울렸다. 거짓을 계속 살 것인가? 진실을 맞닥뜨릴 것인가? 유리는 천천히 걸었다. 거울 앞에 서자 붉은 빛이 사방으로 퍼졌다. 그 안에서 그녀의 과거, 준호의 비밀, 지연의 기억이 동시에 폭발했다. 이제 내가 끝낼 차례야. 유리는 속삭였다. 손에 든 서류를 거울 위에 던지자 거울이 폭발하며 붉은 파편이 병실을 채웠다. 강 회장은 비명을 질렀다. 이럴 수는. 붉은 파편 속에서 지연이 나타났다. 이제 언니와 함께 자유해요. 준호는 무너진 거울 속에 눈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거짓은 드러났고 모든 권력은 무너졌다. 유리는 병실 창문을 열었다. 붉은 오후가 흘러가고 서서히 해가 지고 있었다. 지연이 손을 내밀었다. 같이 나가요, 언니. 유리는 잠시 망설였다. 7년의 거짓, 배신, 죽음과 복수의 기억. 하지만 그녀는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끝낼 거야. 거짓은 남겨두고 우리는 살아야 해. 그 순간 바람이 붉은 파편을 흩날리며 병실을 가득 채웠다. 두 자매가 문을 나서자 새벽 햇살 속에서 모든 붉은 그림자가 사라졌다.
유리와 지연이 저 멀리 걸어가던 그때 준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거울 속 진실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지만 오늘은 끝났다. 그리고 붉은 오후는 완전히 사라졌다. 붉은 오후의 잔해가 사라진 병실. 유리와 지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분노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언니? 지연이 낮게 물었다. 유리는 잠시 생각했다. 강 회장과 준호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야 해.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해. 그날 저녁 강 회장은 비밀리에 저택 지하실로 내려왔다. 그곳에는 붉은 거울의 잔해와 실험 기록, 그리고 숨겨진 프로젝트 자료가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 그는 혼잣말처럼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원에서 회복한 준호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거짓과 공포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강 회장은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거울은 깨졌지만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기록으로 남았고 오늘부터 세상은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유리와 지연은 저택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강 회장은 이미 집 안 곳곳에 감시 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하지만 두 자매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언니 가자. 유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붉은 빛으로 남은 거울 잔해를 밟았다. 거실 중앙에서 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 지연 아직도 나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유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거짓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지연이 서류를 꺼냈다. 모든 기록, 사진, 증거, 통화 내역. 이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붉은 거울 프로젝트의 진실, 강 회장의 음모, 당신의 악행 모두. 강 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수는. 유리가 천천히 걸어갔다. 끝이에요. 이제 당신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났어요. 그 순간 거울 잔해가 마지막으로 빛을 내며 폭발적으로 깨졌다. 병실과 저택, 모든 붉은 빛이 사라지고 강 회장은 무너져 쓰러졌다. 다음 날 언론은 일제히 재벌가 붉은 거울 프로젝트를 폭로했다. 준호의 진짜 출생, 강 회장의 음모, 거짓된 기억, 그리고 유리와 지연의 용기. 모든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유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거짓 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지연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진짜 자유예요, 언니. 유리는 미소 지었다. 붉은 거울 속에서 울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손을 뻗어 햇살 속으로 나아갔다. 몇 달 후 유리와 지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붉은 거울 프로젝트의 흔적은 모두 폐기되었고 두 자매는 서로의 존재와 사랑, 그리고 진실의 힘으로 살아갔다. 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역시 붉은 거울 속에서 배운 것을 깨달았다. 거짓은 달콤하지만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 강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재벌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세상은 붉은 거울 사건을 잊지 않았다. 어느 여름 오후 유리는 거울 없는 방에서 혼잣말을 했다. 거짓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아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뿐. 지연이 옆에서 미소 지었다. 언니, 이제 정말 끝났어. 붉은 오후의 잔향이 서서히 사라지고 두 자매는 햇살 속에서 걸어나갔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면서 막장으로 시작한 세상은 진실과 자유로 끝을 맞이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